2025년 11월 4일 뉴욕에서 리플 스웰이 열렸죠. 리플이 매년 여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올해 첫날 발표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리플이 한 가지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송금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다시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스웰 첫날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스웰 첫날 핵심 내용을 전부 풀어드리고 영상 중간에는 업비트 내 알파의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2025년 누적 수익률만 200%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출발점은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면서 국제 송금은 왜 아직도 3일이나 걸릴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메일 이런 거는 1초 만에 보낼 수 있는데 돈을 보내는 데는 왜 3일이나 걸리는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왜 자기 회사 돈을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못할까요? 예를 들어 삼성이 미국 지사에서 번 돈을 한국 본사로 보내려면 이 환전을 하고 또 수수료 내고 며칠을 기다려야 됩니다. 최첨단 시대인 2025년인데 말이죠.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는데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건 수요일이죠.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죠. 국제 송금에 쓰이는 스위프트 시스템,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1970년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시스템이죠. 이 증권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199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런 낡은 시스템으로 최첨단 시대인 2025년의 금융을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정작 돈을 보낼 때는 50년 전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내놓은 해답이 명확합니다.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 위로 옮기자는 거죠. 단순히 송금뿐만이 아니라 자산 보관부터 시작해서 자금 관리, 대출, 결제까지 금융의 모든 영역을 XRP 레저 위에서 이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실제로 완성하려면 풀어야 할 퍼즐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리플 스웰 2025 첫날 발표는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지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퍼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리플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기업,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겁니다. 왜일까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보안 책임 리스크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금 한 1kg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은행 금고에 맡기겠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은행이 맡아주질 않습니다. 이 해킹당하면 어떡할까? 또는 직원 실수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또는 내부자가 몰래 빼돌리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관들은 발을 떼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보관 문제를 아예 직접 해결하려고 이 펠리쉐이드 리플이 인수했습니다. 이 펠리쉐이드 현대차 이름이랑 똑같네요. 이 펠리쉐이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절대 뚫을 수 없는 디지털 금고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해결한 것이죠. 이 회사의 보안은 군사급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3중 구조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첫 번째 NPC인데 이건 뭐냐면 이 비밀번호를 5조각으로 나눠서 보관합니다. 5명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명이 해킹 당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코카콜라 레시피 보면 알 수 있죠. 각자 같은 비행기도 안 타고 따로따로 다닌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HSM, 이 하드웨어로 이 물리적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인터넷으로는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실물 하드웨어를 훔쳐가야 하는데 그것도 암호화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 번째 멀티시그인데,
여러 명이 동시에 승인해야만 돈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 혼자서는 금고를 열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세 가지 보안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회사가 펠리쉐이드입니다. 리플이 이 펠리쉐이드를 인수했다는 것은 이 기관들한테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펠리쉐이드 공동 창업자의 발언도 눈여겨보자면 이 리플의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에 본인들 기술이 훨씬 빨리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기관급 지갑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보관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이 아니겠죠?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에 지사가 있죠. 미국, 중국, 유럽, 베트남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 각 나라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본사로 송금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엄청나게 느리고 또 비용도 비싸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 환전 수수료만 해도 상당해요. 송금에는 며칠씩 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리플이 아무리 빠른 송금 기술을 만들어도 기업의 복잡한 자금 관리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스웰에서 두 번째 발표한 내용이죠. 트레저리.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했는데 이게 인수를 하면서 이 자회사로 소속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영상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10조에서 13조 달러의 기업 자금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였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3,500조 원입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인데, 여러분 1경이라는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롯데타워 아시죠?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그걸 짓는데 약 13조 원 들었습니다. 자, 1경 3,500조 원이면 롯데월드 타워를 10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규모의 돈이 매년 움직이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337조 이상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무엇이 바뀔까요? 이 트레저리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 자체도 이전 시스템,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송금에는 며칠씩이나 걸렸겠죠. 하지만 합병되면서 리플의 XRP 레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몇 초 만에 거의 무료로 24시간 언제든지 송금이 가능해졌죠. XRP를 통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1경 3,500조 원이 움직이는 플랫폼이 이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간다. 엄청나죠? 이날 행사에서 이 트레저리 CEO인 레나트 베리키가 발언을 했죠. 우리는 자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에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돈이죠. 이 기업의 돈을 전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이동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죠. 이게 XRP 레저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도 맞춰졌습니다. 보관도 됐고 이제 자금 관리도 됐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 여전히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 변동성이죠. 여러분 XRP 가격은 변동하죠. 어제만 해도 오늘 6% 가까이 오른 걸로 확인되는데 이틀 동안 거의 10% 이상 왔다 갔다 이런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결제는 1,000만 원인데 내일은 1,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 거래 자체가 불행하잖아요. 아무리 빠르고 저렴해도 가격이 널뛰면 기업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RLUSD,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 RLUSD는 언제나 1달러,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미국 DFS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합법 인프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RLUSD는
이걸 하나를 찍어내려면 1달러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패그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리플 결제 흐름의 대부분이 이미 RLUSD 기반으로 처리되고 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게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용 단계도 좀 지났죠. 이미 진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퍼즐 조각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보관 문제의 해결, 이 자금 관리의 시스템 구축, 가격 안정화까지 이제 기본 인프라는 완성이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비스 확장입니다. 리플은 송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금융에는 이 송금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대출도 있고 투자도 있고 저축도 있습니다. 리플은 금융 서비스 전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금융 인프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웰에서 공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XRP의 온체인 대출 프로토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행을 거치지 않고요. 단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형 대출입니다. 개인들의 투기성 대출은 안 하고 이 은행과 기업이 사용하는 합법적인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발표가 있었는데요. 리플 프라임 리브랜딩. 이 리플 프라임은 기관 전용 유동성 플랫폼입니다. 리플은 이것을 Sea of Liquidity, 즉 유동성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거래하죠. 그런데 기관은 아예 다르죠.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수백억, 수천억, 뭐 수조 원을 한 번에 움직이죠. 리플 프라임은 이런 대규모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버너스라는 서비스도 발표됐습니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관용 디지털 자산 금고입니다. 이 개인 키, 이 시드 구문 같은 복잡한 것들이 없이 이 주식 계좌처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관들이 XRP에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 조각도 맞춰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리플의 계획이었고 실제로 이 스웰에서 공표했고 진행 중인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리플이 어떻게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중간 점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펠리쉐이드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보관 문제를 해결했죠. 두 번째, 이 트레저리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자회사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일경 3,500조 원 움직이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자금 관리 시장에 진입했고 또 세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 자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체인 대출과 리플 프라임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나 최신 이슈, XRP를 포함한 이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들을 저는 이 리플 투자 가족방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공유해 드리고 궁금한 것들은 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가입하실 분들은 이 고정 댓글 설명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섯 번째 퍼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퍼즐을 봤죠. 보관, 자금관리, 안정성, 서비스 확장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일 뿐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스웰 발표에서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는 이 슈만 파이낸스, 유럽 회사인데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위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송금 시스템으로 며칠씩 걸렸었는데 이 XRP 레저를 사용하니까 15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 며칠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유럽의 금융 인프라가 실제로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모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로 봤을 때 이 나스닥 CEO가 발표를 했죠. 발언을 했는데 이 블록체인 거래 후 결제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주식 거래 후에 실제 결제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죠. 하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몇 초면 됩니다. 나스닥 CEO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월가의 핵심 인프라가 블록체인으로 바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플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는 이 비트와이즈 CEO가 발언을 했죠. 이 XRP ETF가 나오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ETF는 전부 다 아시죠? 상장지수 펀드죠.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훨씬 쉽고 안전하고 합법적이죠. 여러분, 비트코인 ETF 나온 거 아시죠? 이때 나왔을 때를 보게 되면 이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첫 해에만 11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드디어 합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XRP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이 가치 저장 장소죠. 용도가 그렇게 쓰이는데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런데 XRP는 실제로 이 결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사용 기반으로 은행, 기업, 금융기관이 실제로 쓰고 있고, 그래서 ETF가 나오면 수요가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된 셈이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그럼 왜 리플이 다른 코인과 다른 걸까? 리플은 되는 다른 코인은 왜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섯 번째 퍼즐입니다. 답은 전략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이 탈중앙화죠. 기존 시스템과 대립합니다. 또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탈중앙화의 완전한 자율, 이렇게 이상주의적이죠. 하지만 리플은 다르죠. 기존 금융 시스템과 협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죠. 리플 전 사장인 이 아시시 비를라가 이 스웨덴에서 발언한 건데, 우리는 은행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은행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은행을 더 좋게,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 금융을 위해 만든 거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로 인해 은행들이 리플을 받아들이죠. 정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있는 거죠. 여기에 리플 CEO인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말했습니다. ETF는 기관 자본의 관문이다. ETF는 소매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다. 월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정식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합쳐도 금액이 수조 원밖에 안 되죠. 수조 원 밖에라고 하는 건 좀 우습긴 한데, 기관 자본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밀리죠. 수백조 원입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1000조 원이 넘어요. 이들이 움직이면 시장 자체가 바뀌죠. 이렇게 여섯 번째 퍼즐 조각까지 맞춰졌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1단계 이 펠리쉐이드로 기관급 지갑을 확보했고, 또 자금 관리는 G트레저리로 해결을 했죠. 그리고 안정성은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동성을 제거했습니다. 그 네 번째 확장, 이제 온체인 대출과 리플 프라임, 에버너스로 금융 전체 서비스를 커버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유럽 실사용, 그리고 나스닥 발언, 또 ETF 수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협력으로, 이런 협력으로 합법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리플은 송금회사가 아니고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계기가 된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기다리고 계셨던 이 알파의 업비트 내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만 누적 수익률 206% 이상 되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많이 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진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제가 속이지 않고 다 오픈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겠죠. 오랜만에 시그널이 나와서 이렇게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데, 이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를, 어떤 근거로 수익을 낼 건지 자세한 분석은 이 리플 투자 가족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투자 가족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일단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링크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후에 이제 본인 전화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스웰 2025 첫날 내용을 핵심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아침에 끝났을 이제 2부 정리해서 만들어 드릴 건데 더 구체적인 발표들이 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이 리플 투자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